안녕하십니까. GJ 에듀 원장 이정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영어 3등급 맞기. 1등급, 2등급을 꾸준히 맞아왔던 친구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5등급, 6등급, 4등급까지 친구들도 3등급 맞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꽤 있습니다. 오늘 그 3등급을 맞는 그 이상 넘어가는 그 이상의 성적을 맞는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영역은요. 듣기 문항과 그 다음에 문법 독해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듣기 문항 같은 경우는 총 17문항이고요. 문법 독해는 28문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17문항에 37점 배점, 그 다음에 문법 독해는 28문항에 63점 배점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3점 배점 문항이 듣기는 3문항, 문법 독해는 7문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듣기는 다 맞아야 됩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 듣기 영역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듣기를 맞지 않고서는 고득점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듣기를 어떻게 하면 다 맞을 수 있는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 영역은 여러분의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3교시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정말 졸린 시간대에 여러분이 듣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해당하는 여러분 컨디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멀티.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를 하면서 문법 독해 문제를 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말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다른 뭔가를 할 때 소통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런 것처럼 영어에서도 영어로 소통을 하고 여러분의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멀티하지 말고 듣기에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문제가, 어떤 듣기 내용이 나올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듣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듣기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문제를 듣기가 나오는 음원 시간에는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문제 파악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고3 모의고사 11번 문제였습니다. 11번, 12번 문제 유형은요, 기존에 1번, 2번으로 출제가 됐었지만 현재는 11번, 12번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1번, 2번으로 출제가 될 때는 듣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11번, 12번으로 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간대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를 미리 읽고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문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확인한다는 건요,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인지 남자의 마지막 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11번, 12번 문제 유형은 대화가 주고 받고 주고 3번 나오고 그 뒤에 대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잠깐 멍하면은 문제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를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놓지 않은 방법으로서 누구의 말이 마지막으로 끝나는지를 꼭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듣기를 하고 나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봤어야 해. 뭘 본단 말이지? 왜 안 되겠어? 그걸 이제 그 매트를 3번 이에 도 허락인가?
자, 훌륭해. 우리는 집에 간식을 보관할 수 있어. 간식을 집에 보관한다고? 미안해. 나는 주차장을 찾을 수 없어요. 주차장? 무슨 소리지? 자,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I'll take care of it. 내가 그것을 돌볼게. 뭘 돌본단 말이지? 뭘 한단 말이지? 뭘 신경 쓴단 말이지? 그럼 지금 이 대화의 답이 나오려면 어떤 내용의 듣기, 질문이 나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딕테이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꽃놀이 공원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보러 곧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가 먹을 거 좀 가져가 볼까요? 그래, 우리는 좀 배가 고플지도 모르겠다. 그래, 우리가 앉을 돗자리가 좀 필요하고, 근데 내 생각에 창고에 선반 중에 하나에 그때가 올려둔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구나.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매트를 좀 찾아주실래요? 돗자리를 찾아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간식과 음료를 싸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대답은 당연히 답이 나왔죠? 네,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유형. 네, 그 다음으로 많이 틀리는 문제들 중에 하나이고요. 담화를 듣고 어떤 상황의 내용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답을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듣고 담화를 듣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문제도 선지를 미리 읽어보고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도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사진을 찍어주세요. 찍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이랑 같이? 그래서 바이랑 같이 사진 간단히 쓸 수 있겠죠?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 저와 함께 산을 갈 수 있다면 등산을 같이 가자고?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는 안 돼. 뭐 할 때? 바위를, 산을 오를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바위 앞에서 이제 포즈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바위 앞에서 포즈를? 셀피를 찍어보는 게 어때? 국립공원에서. 자, 이 내용들을 보면 바위랑 같이 등산을 안전충고, 바위 앞에서 포즈. 근데 이 바위라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죠. 자, 사진을 찍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안전과 등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배제를 하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듣긴 꼭 확인해야겠죠. 딕테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이크와 유나는 등산 동아리의 회원들입니다. 오늘 둘은 방문을 할 예정이에요. 어디를? 국립공원을 가겠죠. 다른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제이크가 아름다운 바위를 발견하게 되고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함께 셀피를 찍기를 시작합니다. 유나는 제이크를 보죠. 그래서 유나가 제안을 해요. 제이크를 위해서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하고 제이크가 멋진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바위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유나에게 그의 스마트폰을 줘요. 네, 유나가 사진을 좀 찍어요. 막 찍습니다. 근데 이제 제이크가 사진을 보니까 그 안에 바위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이크는 원합니다. 무엇을? 자, 유나에게 요청을 하고 싶어요. 나 사진 다시 찍어줄래? 근데 이번엔 바위를 좀 넣어줘.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이크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유나에게 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앞서 봤었던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문법 독해입니다. 문법 독해는 총 28문항이었는데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계시겠지만, 이제 목적, 그리고 심경, 분위기,
글의 주장, 그 다음에 함의 추론, 그 다음에 글의 요지, 글의 주제, 글의 제목, 도표, 내용 불일치, 실용문, 그 다음에 어법, 어휘, 글의 빈칸, 글의 흐름, 글의 순서, 글의 위치, 글의 요약, 장문, 본문 이렇게 이런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다 맞으면 좋겠죠. 하지만 다 맞지 않아도 3등급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꼭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 유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지문과 심경, 분위기, 그리고 글의 주장, 글의 요지, 도표, 내용 불일치, 실용문, 복문. 이 복문이라 하면요. 43번에서 4번, 45번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듣기 유형이 몇 문항이었죠? 17문항이었습니다. 배점이 몇 점이었죠? 네, 37점이었어요. 듣기를 다 맞거나 혹은 하나 정도만 틀린다 하더라도 34점에서 37점이면 자, 여기 보시는 이 문제들만 맞아도 22점 배점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의 수는 17문항입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서 6에서 7문제만 맞더라도 3등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정말 충실히, 성실히 공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듣기가 잘 안 들릴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어떤 것이 있냐면 딕테이션을 직접 해석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듣기가 정말 많이 틀리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일 아침이나 저녁이나 여러분들이 듣기를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씩만 꾸준히 해줘도 듣기는 충분히 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등급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듣기 다 맞기 37점. 혹시나 하나를 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 문법 독해를 맞을 문제는 꼭 맞자. 그래서 22점, 몇 점이죠? 그 다음에 남은 문항수 17문항 중에서 6문항만 맞아도 12점. 네. 합치면 벌써 다 하면 71점이 됩니다. 네. 이렇게만 하더라도 3등급은 가능하고요. 여기다 더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탄탄하게 문제 맞는 문항들을 늘린다면 네, 3등급 어렵지 않고요. 2등급도 1등급도 여러분들 열심히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갑자기 등급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포기하기 일입니다. 네, 부산 테이프 수험생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